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부서 아이디를 이용해서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보면 사장님께 드릴 임명록을 작성해 달래요. 생성을. 자,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회사 임명록 좀 가져와 봐. 그러면 그 회사에 어느 팀에 누구누구 있는지. 자, 그래서 사장님한테 제가 이제 임명록을 생성해 드리려고 이제 조회를 한 거죠. 어떻게? 요 EMP 테이블을 조회를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고 여기다가 얘를 클릭을 해서 요거 클릭해 본 거예요. 요거 여러분도 안 해도 돼요. 요거 클릭해서 여기다가 뭐랄까 내보내기 누르시면 파일 이름 정해야겠죠. 내보내기. 자, 그러면 파일을 하나 열어볼까요? 크롬으로 열기 없나? 웨일로 열기? 요거밖에 없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임명록이 생성이 되는데 지금 보면 얘가 희한하게 생성됐네. 여기 HTML이라고 생성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잘못 생성을 했네요. HTML이라고 만드시고 내보내기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장님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이 HTML로도 뽑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엑셀로도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사장님한테 보여드렸는데 사장님이 야, 홍길동이가 이런 날에 들어왔고 홍길순도 이런 날에 들어왔구나 라는 걸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이 야, DPT 아이디 뭐냐? 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사장님한테 우리가 뭐라고 해요? 자, 이거 부서번호입니다. 자, 그러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자, 사장님이 요거 보자마자 1번이 기획부서인지 마케팅 부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친절하게 사장님, 자, SQL YOG 이제 사용법을 한번 같이 익혀봅시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장님 EMP 테이블 DPT를 이런 식으로 까시고 where ID는 1번이라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얘가 마케팅 부서입니다 라고 알려주면 당연히 회사 잘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자, 사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홍길동이 홍길승이 같은 부서 사람인지는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린 임명록을 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개발자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1번이 뭐 마케팅 부서입니다 라고 알려드릴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사장님한테 보여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쯤에서 후회가 되는 거죠. 내가 이거를 왜 도대체 이 DPT name이라는 걸 지웠을까? 자, 근데 우리가 왜 지웠어요? 정보 중복을 피우기 위해서 지운 거잖아요. 다시 넣을 수는 없고. 사장님이 제가 이게 방금 뽑은 그거를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어떤 부서인지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테이블을 지금 두 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는 어떤 테이블이에요? 얘는 부서 테이블을 따로 만들었고 얘는 뭐예요? 사원 테이블을 지금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만든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장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것과 이 안에 들어있는 거를 같이 조인해가지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로 완성을 해서 깔끔하게 완성을 해서 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테이블 조합법을 알려드린 게 이 코드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쓰니까 당연히 혼날 수밖에 없다. 잘못 썼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사장님께 드릴 임명록을 두 번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select 그 다음에 from emp 쉼표한 다음에 dpt라고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테이블 한 개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테이블 두 개의 데이터를 갖고 와요. 그러면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총 6개의 테이블이 이렇게 나온다. 자, 근데 홍길동이 지금 몇 번 나왔죠? 하나, 두 번. 홍길순도 두 번. 임꺽정도 두 번. 이런 식으로 나와버렸다. 그러면 지금 우리 부서 테이블에는 데이터가 몇 개 있어요? 바로 하나, 두 개 있죠? 그죠? 뭐뭐 있어요? 부서 테이블 위로 올라가 볼까요? 부서 테이블에는 지금 name.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잖아요. id. 그 다음에 name. 그죠? id랑 name이 들어있는 거고, 뭐 얘는 날짜는 그거는 뭐 크게 신경 쓰기 아니니까. 그 다음에 emp 테이블 같은 경우는 id, name, dpt name 총 3개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3개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 두 개를 조인한다고 하거든요. 조인. 자, 조인하게 되면 뭐가 완성되냐면, 자, 얘가 아이디가 1번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아이디가 2번이죠. 근데 얘는 아이디가 뭐예요? 1번이고, 얘는 2번이고, 얘는 3번이잖아요. 각각의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디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1번이라 하고 2번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데이터는 총 3개라고 지금 가정을 해봅시다. 그죠. 실제로 지금 보면,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게 있어요. 테이블이 지금 2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가 2개가 있다는 거예요. DPT 까보면, DPT는 데이터가 2개가 들어있잖아요. 네임이 마케팅과 기획. 마케팅, 1번이 마케팅이고, 2번이 기획이잖아요. 사원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사원 같은 경우는 지금 3개가 있잖아요. 그죠? 홍길동, 홍길순, 임꺽정.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가 지금 조인이 되는 순간 아주 무식하게 어떻게 조인이 되냐면 1번, 1번이 조인되고요. 1번, 2번이 조인되고 1번, 3번이 조인되고 2번, 1번이 조인되고 2번, 2번, 그 다음에 2번, 3번이 이런 식으로 조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식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녀석들이 얘하고 얘가 얘가 조인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가 이런 식의 조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합이 이렇게 나와버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행해볼까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뭐 이렇게. 그렇죠? 자, 고객이 1번이랑 아이디 1번이랑 붙고, 그 다음에 1번 붙고, 1번 보면 1번 붙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런 식으로 된 거라고 해요. 1번 붙고 1번 2번 붙고 1번 3번 붙고, 그죠? 마찬가지로 얘도 2번 1번 붙고 2번 붙고 2번 3번 붙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얼토당토 없는 것부터 제거를 해볼 건데, 자, 일단은 홍길동은 마케팅 부서가 맞아요. 그죠? 마케팅 부서가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길동이랑 마케팅 부서가 이런 식으로 1번이 붙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홍길동은 뭐예요, 얘는? 자, 홍길동은 지금 마케팅 부서지 기획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획 부서는 지금 아이디가 2번이 맞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얘네들이 같지 않으면, 즉 DPT 아이디랑 얘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랑 일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립이 되게끔 만드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거죠. from 이너 조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너 조인, DEPT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실행해볼까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방금 제가 EMP랑 DEPT 썼던 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를 요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는 지금 똑같은 건데, 근데 여기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보고용으로 좀 더 편하게 보여주도록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자, 저는 여기서 조인에다가 조건이라는 걸 써줄 건데, 조인의 조건을 어떻게 쓰냐면 on이라고 해서 써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on이라고 해서 이 두 개가 조인될 확률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EMP 테이블이고 얘는 DEPT 테이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EMP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EPT ID, DEPT ID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DEPT ID랑 현재 부서 테이블에 있는 ID 값이랑 같은 것만 조인이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EMP에 DEPT ID하고 EMP가 가지고 있는 DEPT ID랑 그 다음에 DEPT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ID 값이랑 같은 것만 조인해서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게 같지 않은 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만 실행해 볼까요? 자, 보이죠? 자, 깔끔하게 지금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 자, 그러면 지금 보면 EMP 테이블에 있는 DEPT ID랑 그리고 DEPT 테이블에 있는 ID 값이랑 일치된 것만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얘도 그렇고 2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 사장님한테 드릴 이제 사원 보여드리면 되는 거고, 부서가 언제 만들어지고 부서 번호를 알려드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할 수 있냐? 자, EMP 이렇게. 그러니까 EMP의 모든 걸 일단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만 나온다? EMP만 나오는 거예요. EMP.
EMP만 나오게끔. 자, 이걸 좀 더 줄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실행해볼게요. 보이죠? EMP만 나오는 거.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EMP만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뭘로 바꿔요? DPT라고 바꾸면 DPT의 것만 나온다는 거예요. 실행해보면. 그쵸? 마케팅, 기획. 그쵸?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같이 해보는 거죠. 어떻게?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어떻게? 쉼표 dept.name. 그러니까 저는 EMP의 모든 것들을 보여준 건데 DPT도 보여주는데 DPT에서 뭐만 보여준다? DPT 이름만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PT의 아이디랑 뭐 언제 생성됐는지 굳이 부서 아이디랑 부서 이름이 굳이 뭔지를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DPT 아이디 1 마케팅 2 기획.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name 뭐 DPT 아이디 이런 식으로 출력용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좀 센스가 없잖아요. 요 네임이랑 요 네임 중복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출력용 이름을 살짝 바꿔서 출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사장님께서 보시기에 편한 컬럼으로 제공해달라 하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as라고 쓸 수 있는데, as는 알리아스라 해가지고 별명이라는 뜻이에요. 별명. 자, 어딨어? 구글 크롬. 알리아스. 별명이라는 뜻입니다. 별명. 그래서 여기다가 별명을 붙여줄 수가 있는데, 자, 저는 별명을 어떻게 붙여줄 거냐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만 지금 여러분들이 부서명이라 써볼까요? 부서명. 그죠? 자, 부서명이라 쓰게 되면 얘네들이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이죠? 부서명으로 바뀌는 거. 자, 근데 사장님한테 이렇게 드리기에는 살짝 또 볼품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영어인데 얘네들은 영어인데 얘는 또 한글이다? 그래서 좀 더 영혼을 실어서 보여드리기로 지금 작정을 한 거죠. 어떻게? 자, select emp.id를, 자, id는 얘는 뭐예요? 이게 바로 사원 번호인 거죠. 사원 번호.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emp.name as 해가지고 얘는 사원명이죠. 그죠? 사원명. 자, 그 다음에 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레지데이트. 데이트죠. 데이트. 자, 데이트는 여기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emp.regidate라고 쓰시고, 얘는 뭐예요? 입사일이죠. 입사일. 요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데이트라는 요걸 이제 함수라고 하는데, 데이트라는 함수로 감싸면은 사장님 입장에서 10분 몇 시 몇 분 몇 초에 들어온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10분초를 빼줍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너 조인을 했으면, 요거는 그냥 외우세요. 이너 조인을 했으면 반드시 여기를 on이라 써야 됩니다. 요거 참고로 여러분들 정보처리 기사 시험 보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정보처리 기사 시험에 반드시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emp.id. 그죠? emp. 자, emp.id는 뭐예요? 얘를 emp 키라고 합니다. 키. 그 다음에 DPT ID는 뭐예요? 얘는 EMP 입장, 즉 EMP 사원 입장에선 뭐예요? 다른 테이블에 있는 키잖아요. 그죠? 다른 테이블에 있는 키를 지금 참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외래키라고 합니다. 외래키. 자, 실행해볼까요? 잘 되죠?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잘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다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볼까요? 여기다가 오더 by 부서명이라고 하게 되면 부서명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 기획이 뭐 가나다라 마와산 해가지고 얘가 더 앞이잖아요. 그럼 실행해보면 부서명 해가지고 얘가 앞으로 가진 않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오더 바이 이렇게 해볼까요? MySQL 가나다순 정렬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나다순 정렬이라고 써놨는데 오더 바이 코스 이렇게 써놨는데 부서명이라 쓰니까 이게 지금 안되네요. 그러면 DPT name이라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정렬이 이게 되나? 뒤에 부서명,
그러니까 부서명이라 쓰면 안 되고 dpt.name이라고 적어줘야겠네요. 지금 부서명이라고 이렇게 쓰니까 지금 반영이 안 돼서 그렇죠? 반영이 안 돼서 dpt.name으로 쓰니까 지금 보면 기획부서가 앞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사원명을 부서명을 기준으로 하고 또 사원명을 기준으로 또 이제 정렬을 하겠다. 그러면 쉼표한 다음에 이렇게 쓰게 되면 얘네들이 알아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오름차순으로. 지금 당연히 인격정이 제일 앞이죠. 가나다라 순으로 하면. 그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부서명을 기준으로 랭킹을 매기고 그 다음에 부서명에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건 어떻게 한다? 사원명에서 랭킹을 매줄 수가 있다. 자, 근데 얘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empt name만 여기다가 dsc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원명만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보시면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근데 우열을 해도 이런 식으로 지금 정렬이 되네요. 자, 근데 이렇게 ASC 써도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사원 번호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정렬이 되긴 하지만 왜냐면 지금 얘가 우선순위가 더 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획 마케팅이 먼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정렬을 한 건데 임꺽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홍길순 홍길순과 홍길동이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 정렬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 뒤에 홍길은 똑같으니까 뒤에 글자를 가나다라 마바사 했을 때 시옷이 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EMP 이렇게 쓰기가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에다가도 여러분들이 별명이라는 걸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from EMP 한 다음에 as e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테이블에다가 지금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아티클 EMP 테이블에다가 e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dpt도 마찬가지로 d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e하고 d라고 붙여줬기 때문에 그러면 emp 대신에 뭐라고 적어줄 수 있냐면 e라고만 적어줄 수 있고요. 이렇게 emp 대신에 e 얘네들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에 emp 그 다음에 emp 자, 그러면 dpt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d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dpt 이렇게 코드를 여러분들이 적어줄 수가 있어요. 보통 실무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실행해보면 잘 되죠. 근데 이게 희한하네. 한글 부서명을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를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안 되는 게 좀 희한하네요. 이게 돼야 되는데 사원명으로 다시 써볼게요. 이건 또 안 되네요. 자, 이게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정석인가 봐요. 자, 그래서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했고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이게 실무에 준하는 코드다. 그러면 이제 사장님한테 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 내보내게 해가지고 요것만 그냥 보여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깔끔하죠. 요겁니다. 사장님. 그럼 사장님이 그래 우리 회사에는 요렇게 있구나. 얘네들이 각각의 부서가 뭐구나 라고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다.